2025년 10월에 캄보디아는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는데 다른 한쪽에선 이웃 나라와의 국경 무역이 거의 붕괴 직전이에요. 과연 캄보디아는 이 기회와 위기 속에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그 핵심 동향들을 아주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먼저 주요 헤드라인부터 시작해서 경제 동향, 핵심 정책, 그리고 사회 환경 이슈를 차례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부문별 실용 가이드까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이죠.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금 캄보디아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헤드라인만 쓱 봐도 분위기가 딱 오시죠. 경제 전망은 좀 어두워졌는데 미국하고는 새로운 문을 열었고요. 반면에 태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법안이 통과됐고 동시에 국제범죄 소탕 작전도 한창입니다. 경제적 기회와 정치 사회적 긴장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경제와 무역 동향입니다. 여기서는요,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는 이 엇갈린 전망을 저희가 숫자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엇갈린 전망이 드러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 5% 성장할 수 있다 자신하는데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기존의 6.1%에서 무려 4.9%로 전망치를 확 낮춰버렸어요. 이게 수출 회복세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예측치를 낮췄단 말이죠. 이 미묘한 온도 차이가 바로 현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99.9%. 이게 뭐냐면요. 지난 5개월 동안 태국과의 국경이 닫히면서 교역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이건 뭐 사실상 무역이 소멸했다고 봐야죠. 한때 그렇게 활기 넘쳤던 국경 시장들이 지금은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외교적인 갈등이 일반 서민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무역 충격 속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캄보디아 리엘은 사실상 달러에 딱 묶여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베트남 동도 비슷하고요. 근데 반면에 태국 바트는 최근에 강세로 돌아섰고 일본 엔화는 아주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죠. 주변국 통화가 이렇게 막 요동치는 상황에서 리엘화가 안정적이라는 건 적어도 수입 물가를 잡는 데는 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핵심 정책과 법률. 새로운 규칙들이 도입되면서 기회도 생기지만 또 어떤 새로운 위험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용문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국적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게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부는 당연히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하죠.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 공중보건을 위해서 전자담배가 전면 금지됐고요. 또 이건 좀 흥미로운데 한국 경찰하고 힘을 합쳐서 대규모 사이버 사기단을 소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낡은 건물을 허물고 주민들 보상을 완료하는 식으로 도시 재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사회와 환경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서는 캄보디아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진전과 위기, 그 두 얼굴을 데이터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보여주는 불균형 아주 명확하죠? 인구의 절반 이상, 51%가 여성인데 국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은 고작 13%에 불과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인 대표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700만 에이커. 와, 상상이 잘 안 되는 숫자죠. 이게 2000년 이후에 캄보디아에서 사라진 숲의 면적입니다. 이건 뭐 국가적인 환경 위기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특히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나무를 베는 게 아주 심각하고요. 이걸 막으려는 환경운동가들은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 모단 변화가 우리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는 기업, NGO, 그리고 개인을 위한 실용적인 체크 포인트를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과 투자자분들 주목해주세요. 태국 바트와 일본 엔화 변동성이 크니까요. 환해지 전략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장에 수출하신다면 새로운 19% 관세 상한선에 맞춰서 마진 전략 다시 짜셔야 하고요. 또 태국 국경이 계속 불안하니까 베트남 항로 같은 대체 공급망 이거 시급합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도 있죠. 신공항이나 운하건설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NGO나 개발기구 관계자분들은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국적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기록하는 활동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또 정부가 전자담배를 금지했으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청소년 금연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는 것도 아주 좋은 협력 방안이 될 수 있겠죠. 환경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산림감시 활동이나 에코스쿨 같은 환경교육 모델을 지원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계신 교민이나 개인 분들이라면요. 국경 폐쇄가 생각보다 길어질 위험이 크니까 국경 무역은 당분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중 국적을 가지신 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개정된 국적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활동에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리엘화가 안정적이어서 수입 물가 부담은 당분간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 큰 그림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안정적인 거시 환경과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경제 성장을 이끌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처럼 사회적 정치적인 긴장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위헌을 함께 안고 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안정과 성장, 물론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앞으로의 캄보디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